번째 경기 이제 첼시 대 리즈. 자, 이 경기는 이제 FA컵 16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스 제임스 그리고 쿠쿠렐라 그리고 이제 추쿠베메카 등 여전히 좀 기존 결장자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쪽. 그리고 이제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빗, 그리고 주축 공격수들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제 주중 이제 리그 경기를 위해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썸머빌과 이제 뭐 루터와 같은 그런 좀 주축 공격수들을 빼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레스터 시티와 승점이 6점 차기 때문에 FA 컵보다는 좀 더 리그 경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리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리버풀 상대로 연장 끝에 패배하며 아쉽게 우승컵을 들어 올리진 못했어요. 네. 물론 이제 리버풀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웠긴 했지만 결국 연장 후반에 이제 좀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패배한 건 좀 첼시죠. 게다가 이제 2, 3일 전에 연장 경기를 좀 치르고 이번에 또 바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바로 좀 열세일 수 있는 그런 좀 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레스터 시티까지 잡으며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볼을 점유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좀 플레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즈보다는 첼시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첼시가 홈이고 전력상 우위에 있긴 하지만 리즈의 좀 최근 조직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역습이나 좀 측면 전략 같은 그런 공격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첼시도 어느 정도 좀 쉽게 풀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또 역습에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연장전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솔직히 지금 첼시도 첼시고 리즈도 리즈고 뭐 주전들을 뭐 다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려서 경기를 좀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솔직히 뭐 지금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뭐 현 상황에서 솔직히 지금 첼시 승 배당은 그렇게까지 저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럼 언어반은 여건 언더 볼게요. 그래서 첼시 햄무알무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네,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는 그런 노팅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쌍가레, 아이나 등은 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크리스 우드가 뭐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전력이 많이 돌아오면서 나름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진 그런 노팅엄 포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참 암담합니다. 네, 일단 뭐 리스담마, 완비사카, 루크쇼, 그리고 이제 좀 맥가이어까지 지금 결장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늘띠아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호일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몇 주 정도 결장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일룬까지 좀 결장하게 되면서 공격에서도 타격이 큰 그런 좀 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이제 바란, 그리고 이제 린델로프까지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맨유의 뭐 라인업이 뭐 거의 지금 절반 이상이 좀 날아갈 정도로 좀 전력 누수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시 좀 득점력이 살아났지만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좀 최근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만큼 뭐 공격이 좀 살아났긴 했지만 좀 수비에서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노팅엄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좋지 못한 수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좋은 흐름과 폼을 보여줬지만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며 다소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오히려 풀럼한테 좀 많이 밀렸죠. 네, 일단 이제 풀럼의 역습에 이제 맨유가 대처가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위협적인 찬스를 좀 계속 허용하면서 수비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일룬의 또 부재도 어느 정도 좀 커 보였던 좀 지난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은 네,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맨유가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우세할 것으로 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좀 운영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그런 맨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상대로, 지금 홈 노팅엄 상대로도 뭐 솔직히 뭐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맨유가 이번 경기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이제 맨유의 수비를 봤을 때 이제 풀럼과 같이 역습이 좋은 노팅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솔직히 지금 현재 원정 맨유가 약간 좀 우세하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노팅엄도 최근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맨유 역시 뭐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현재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그런 원정 맨유로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노팅엄 포레스트 프랜스 볼게요. 노팅엄 포레스트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늘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 프랜스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 자, 리버풀도 지금 좀 결장자가 많아요. 아놀드, 그리고 뭐 알리송, 그리고 지금 조타, 그리고 커티스 존스 등 좀 주요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고, 그리고 현재 뭐 살라, 누네즈, 그리고 소보슬라이, 그리고 엔도 등이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결장 의심이 뭐 상황인 선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연장 경기까지 좀 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까지 좀 다 빠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리버풀이라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체 아담스와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바운스까지 좀 돌아오면서 더 이상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첼시와 연장 혈투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어요. 그것도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장 후반에 좀 득점을 올리며 이제 힘겹게 이제 우승컵에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분위기는 좋은 그런 리버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헐시티와 미를 상대로 홈에서 연달아 치면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폼이 급격하게 좀 저하된 모습을 좀 최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 뭐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사우스햄튼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지금 리버풀이 지금 전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안필드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좀 빠졌다고 해도 현재 사우스햄튼과는 어느 정도 좀 체급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아까 첼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리버풀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연장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힘을 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경기보다는 좀 주말 리그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리버풀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근데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지금 뭐 홈에서 리버풀이 워낙 지금 막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사우스햄튼의 폼이 많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거는 뭐 좀 전력이 빠진 리버풀이라고 해도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리버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쿠냐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미토마가 시즌 아웃인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주앙 페드로, 그리고 하인제로드, 그리고 이제 길모 등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게다가 이제 좀 공격수인 지금 퍼거슨과 웰백은 좀 결장 의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브라이튼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경기 양상 봤을 때 좀 원정이라 해도 브라이튼이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공격에서 결장자가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어느 정도 좀 빠른 전개나 그런 좀 연계 플레이가 다소 좀 더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번 경기는 좀 템포를 늦춰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 좀 주축 공격수들이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생각보다 좀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는 약간 좀 스타일을 바꿔서 좀 템포를 늦춰서 어느 정도 좀 지키는 식의 그런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올라간 팀 상대로는 공격에서 굉장히 좀 잘 풀어가지만 라인이 내려간 팀 상대로는 좀 수비 뒷공간이 잘 안 뚫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에서 좀 잘 못 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이튼이 좀 라인을 내려서 어느 정도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역시 좀 생각보다 다소 좀 공격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브라이튼이 뭐 라인을 내려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면은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좀 생각보다 좀 공격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브라이튼이 굉장히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근데 이게 약간 좀 찜찜한 게 있죠. 아무래도 일단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브라이튼이 굉장히 좀 울버햄튼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을 봤을 때는 쉽게 지금 뭐 울버햄튼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뭐 본다고 하면은 이건 브라이튼 사이드 볼게요. 브라이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제 어느 봐도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 사이드를 보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솔직히 언더를 좀 찍기는 많이 좀 무섭다 보니까 그냥 브라이튼 프랜스의 무승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잉글랜드 FA컵 4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리A 2경기죠. 그중에 첫 번째 경기 사솔로 대 나폴리. 자, 우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윙어인 지금 베라르디를 포함해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무 4패로 현재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나폴리 또한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뭐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뭐 사솔로도 이제 뭐 직전 경기 홈에서 엠폴리 상대로 이제 역전패를 당했고, 그리고 나폴리도 이제 칼리아리 상대로 거의 다 이긴 거를 좀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좀 무승부를 거뒀죠. 네. 그만큼 뭐 이번 경기는 좀 최근 좀 승가는 거리가 먼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와 프리뷰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사솔로가 지금 점유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원정이라 해도 나폴리가 점유율은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치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양 팀 다 좀 측면을 통한 공격 전개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측면에서 싸움이 좀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다만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 지금 더더욱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득점기에도 많이 창출을 못하면서 현재 저조한 원정 공격력을 계속해서 보여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나폴리의 원정 공격력을 봤을 때 제 아무리 수비가 안 좋은 사스올로가 상대라고 해도 좋은 공격력을 보일지는 다소 의문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그쵸. 그만큼 현재 뭐 원정 나폴리의 좀 공격 전개는 많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좀 공격에서는 좀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폴리가 더 뼈아픈 점이 있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정에서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습니다. 그만큼 좀 원정 성적 또한 많이 안 좋은 편,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나폴리가 사소올로 상대로 이제 최근 4연승을 거뒀을 만큼 극강의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그거를 좀 염두해도 현재 원정 나폴리를 좀 믿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이런 잠깐 최근 좀 나폴리의 그런 좀 저조한 폼을 고렸을 때 이거는 뭐 솔직히 원정 나폴리는 그렇게 좀 끌리지 않는 경기,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승패를 뭐 접근한다고 하면은 이거 사솔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사솔로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바는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내 언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솔로 프랜스 뭐 2.5 기준은 내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아탈란타. 자, 현재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네, 그 중에서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티랑이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지금 현재 10연승 중으로 최상의 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홈에서는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계속해서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최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터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아탈란타 역시 지금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지금 최상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공격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아탈란타의 그런 전체적인 공격력을 봤을 땐 좋은 편이긴 하지만 직전 AC 밀란 상대로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좀 측면에서 막히는 모습을 종종 보이며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다소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탈란타가 이번에는 이제 AC 밀란보다 더 좀 수비가 좋은 그리고 인터밀란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더더욱 공격에서는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이번 경기는 홈에서 뭐 인터밀란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수비도 좀 견고하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에서 전개가 다소 좀 더딜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인터밀란이 아탈란타 상대로 4연승 중일 만큼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이거는 인터밀란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언어반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비록 뭐 이제 언더가 좀 역배라고 해도 최근 뭐 이런 인터밀란의 그런 홈에서의 경기를 봤을 때는 오바를 찍기는 다소 좀 배당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2.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리에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뭐 그 외의 경기라고 해봤자 이제 한 경기밖에 없죠. 네, 이제 프랑스 이제 FA컵 루앙 대 발렌시에 발랑시엔 발렌시엔 네, 되게 좀 헷갈리는 좀 팀인데 네, 요거는 그냥 본다고 하면은 뭐 발랑시엔 프랜슨 뭐 고배당 무승부 도전 어느바 언더 요렇게만 보고서 이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